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장세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장세가 뭐 일주일 사이에 뭐 급격하게 뭐 변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매주 좀 체크를 해주면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면 제가 저번 주 주말에, 그러니까 저번 주 주말에 여기서 이제 여기 저번 주 주말에는 이제 여기 7월 8일 금요일에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코스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반등을 해줘야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해주고 장기적으로 여기까지는 와줘야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 안정적 좀 반등을 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특히 화요일에는 요 장세가 5일선 아래로까지 내려가는 걸 보고, 쉽지는 않겠구나. 여기까지 올라가 반등하는 것도 쉽지 않겠고, 진짜 더 빠지는 걸 걱정을 해야겠구나. 2200도 깨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코스피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뒤로 이제 하락하지는 않고 어떻게든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리고 금요일날도 시작은 이제 시작했다가 이제 저가로 내려가다가 어쨌든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거에 조금 안도를 하고요. 금요일날 미국장도 나쁘지 않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서 더 빠지는 일은 다행히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등이 시원스럽게 나온 것도 아니어서 좀 아쉽다. 그래서 다음 주도 역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여기서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지는 역시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좀 보면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상황이 좀 조금 나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금요일 날 여기서 마감을 해서 월요일 날도 어떻게든 22선 지지를 해줬지만 화요일 날 역시 22선 5일선에 한 번에 깨지는 운봉이 나오면서 더 빠지겠구나. 더 빠질 가능성이 높구나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좀 제약주 중심으로 코스닥은 제약주가 좀 살아나야지 좀 올라옵니다. 이제 제약주 중심으로 좀 반등을 좀 해주면서 바로 그 다음날 회복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는 5일선하고 22선을 최대한 지지를 해주면서 끝나는 모양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안전적으로 반등 여기까지가 아니라 뭐 한 여기? 뭐 여기? 뭐 큰 뭐 한 850 이상까지는 이제 반등을 좀 바라는 입장인데 어쨌든 다행히 여기서 더 많이 빠지진 않았다. 더 많이 빠지진 않았고 이랬으면 진짜 어디까지 빠지려고 그러나 사실 화요일 날도 이거 보면서 진짜 이거 어디까지 빠지려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5일선과 이제 밑에 봉이 좀 올라왔다. 예,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주도 좀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세가 여기서 더 이상 무너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어쨌든 좀 무너지지 않고 좀 횡보를 해주면서 좀 버텨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바람이고 반등까지 해주면은 더더욱 좋겠다가 맞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V자 반등은 이렇게 V자 반등은 쉽지 않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좀 해외 업도 좀 보면 나스닥. 나스닥도 지금 여기서 얘는 사실 지금 여기서 변곡점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추세선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추세선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 추세선 좀 벗어나는 요게 나와야지 나스닥이 반등이 좀 성공을 했다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다우도 마찬가지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종가 고가를 끝났군요. 장세가. 그러면 월요일에 조금 조정은 좀 있겠네. 요것도 지금 변곡점을 향해 추세선이 변곡점 정확히는 이렇게 추세선이 변곡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미국 주식도 방향을 좀 정할 것 같네요. 이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세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물가 상승은 굉장히 높고 상승률은 높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율도 최대치를 찍었죠. 근데 주식은 선반영입니다. 주식은 선반영이고 지금 그렇게 됐다고 해서 바로 주식장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고 제 판단으로는 지금까지의 장세가 많이 빠진 게 그 지금 나오고 있는 환율이 최고를 찍고 다시 물가 상승률도 최고를 찍고 그게 미리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부터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기가 현금 보유를 조금 하고 있다면 서서히 매집을 매집을 정말로 본격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자기가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100만 원씩 바로 사라는 게 아니라 5만 원, 10만 원, 뭐 15만 원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다음 주에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이제 주식을 조금 이번 주는 좀 볼 텐데요. 그렇다고 뭐 주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좀 한 3개 정도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신해전자를 좀 보겠습니다. 신해전자는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신해전자는 이제 폭염 관련주입니다. 폭염 관련주인데 매년 이제 폭염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올해 폭염은 지금 벌써 뉴스들이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죠. 예, 폭염이 굉장히 심각하고 뭐 몇백 년 만에 뭐 최고치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제가 저번 주에 추천드리자마자 추천까지는 아니죠.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자마자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장세가 많이 빠지면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바로 수, 목, 금 반등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21선 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5일선도 다시 우상향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인데 얘는 전형적으로 W 이렇게 W자를 쌍바닥을 그리면서 여기는 깨지 않고 요 쌍바닥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전자는 이 장세에도 굉장히 드물게 차트가 괜찮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이 안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 장세에 모든 주식이 거의 다 무너졌는데 얘는 그래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은 주식. 그렇다고 얘를 오래 보유할 건 아니고 올해 그 폭염 이슈와 함께 조금은 담아볼 만한 주식이다. 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 네. 역시 여전히 이 주식은 무너지지 않고, 무너질 뻔했으나, 정확히 표현은 무너질 뻔했으나, W 반등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다. 네. 그래서 얘는 다음 주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얘가 본격적인 방향을 좀 정해주지 않을까. 일단 여기에서 다시 또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거래량 없이 W자 반등을 올라와줘서 요 선을 뚫어준다면 요 뚫어줄 때 요 라인을 뚫어줄 때 물론 조정은 좀 있겠지만 뚫어준다면은 요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요 2,900 앞에 있는 전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3, 40% 정도 수익권은 나오는 30% 정도 나오겠네요. 네, 그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런데 뭐 많이 사거나 그럴 만한 주식은 아니고요. 예,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일전자가 차트가 굉장히 좀 괜찮다. 예, 그리고 완벽한 정배열에 가까운 장기 이평선도 무너지지 않았죠. 그리고 장기 이평선도 무너지지 않고 정배열에 가까운 단기 이평선 당연히 무너졌죠. 예, 단기 이평선은 무너졌지만 다시 자리를 잡기 위해서 5일선의 우상향, 21선도 우상향. 그래서 지금 골든 크로스 내려고 하고 있는 122선을 골든 크로스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리전자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려고 하는 게 이거는 이제 심리전자는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여줄 주식은 아니고 이제 그거 그 단기적으로 좀 본 거고 여름 폭염 이슈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걸 좀 장기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위메이드 이제 플레이라고 보이시죠?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주식인데 얘는 게임주입니다. 게임 혹은 메타버스 관련주인데요. 얘는 이제 왜 좋게 보냐면 얘는 차트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한 10년 전, 정확히는 9년 전 2013년도에 대시세가 나왔죠. 이때는 주식이 한번 제대로 해 먹은 겁니다. 예, 해 먹은 거고 요게 되게 크게 봤을 때 요 추세선을 요 추세선을 벗어나는 이 코로나 골짜기 빼고 요거 빼고 요 대추세선을 벗어나는 거래량과 함께 요 추세선을 벗어나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가 올해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작년 연말에 나왔네요. 요거는 주식이 팔았다라고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단기적으로 매집해서 여기서 조금 판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아직 세력들이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다. 일단 한번 이제 팔긴 팔았지만 다 팔진 않았다. 얘는 그동안 10년에 걸쳐진 그 대추세선에서 벗어나는 우상향으로 벗어나기 위한 벗어나는 그 차트가 나온 거고 거래량도 들어왔습니다. 얘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얘는 단기적으로 얼마를 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들어가는 주식이다. 라고 한 게 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요 추세선에서도 아무리 저점이 나오더라도 요 아래는 깨지 않고 여기는 벗어나지 않고 다시 올라오려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주식을 생각하고 얘는 지금 당장 매수해도 되는 자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해서 들고 있어도 되는 자리다. 물론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전고점, 이 상하로 전고점 왔다고 파는 주식도 아닙니다. 예. 대신 이제 굉장히 좀 오래 걸리겠죠. 어쨌든 얘는 10년에 걸친 이 추세선을 벗어나는 대추세선을 벗어나는 주식이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얘는 위메이드 플레이 전에는 썬데이 토즈라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주식을 한번 언급도 했어요. 그때는 썬데이 토즈로 언급을 했을 겁니다. 이게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위메이드 플레이로.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 그다음에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유유제약입니다. 사실 얘는 음, 그 딱 하나 차트는 이쁘지 않습니다. 절대 차트는 심지어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인데 요거는 뭘 보고 들어가는 거냐면 얘는 이때 3월 말이었을 겁니다. 작년 3월 말에 100% 이제 그 무상증자가 됐어요. 그 주식이 두 배가 됐고 무상증자 이슈와 함께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증자 됐을 때 주식이 그러니까 권리락이 있다는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 이제 반토막 나는 건데 그렇더라도 이 주식이 그 다시 4월 21일에 그 반이 들어와요. 반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이에 주식이 올랐으면은 돈을 버는 거고 그 다음 이 사이에 주식 오르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건데 사실 요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여기에 고점이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매집 단가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굉장히 좀 찝찝합니다. 즉 무상증자 이슈 혹은 다른 어떤 제약 이슈로 올라가야 될 주식이 제 생각에는 좀 재료가 밀린 게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코스닥은 제약주들이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데 요거는 가격적인 메리트 하나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 모양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래량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얘는 앞에 무상증자가 있었고 거래량도 충분히 터지지 않았어. 그럼 이거는 세력이 아직 팔지 못했고 아직은 조금 들고 있을 주식이야. 얘는 한번 올라가면 가볍게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고 있어. 뭐 원숭이 주창, 뭐 코로나 다시 이슈 되는 것 기타 등등. 즉 재료를 엮여가는 게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만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그 함부로 들어갈 수 없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 하나 보고 들어가는 가격적인 메리트와 그리고 이슈를 보고 들어가는 주식입니다. 그 신일전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일전자에는 차트도 이뻐요. 근데 유유제간 차트가 이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지만 최근 거래량 그리고 이슈들 그리고 앞에서의 그 세력들의 움직임 기타 등등을 봤을 때 한번 조금 사볼 만하지 않나라는 게 요 유유제약 주식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크게 아직은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휴맥스는 여기서 얘는 워낙에 창문을 이쁘게 열어서 얘는 언젠가는 매수할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지켜보다가 매수를 할 거고 휴맥스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 네오티스 아니고
피델릭스. 예, 그거죠. 피델릭스도 워낙에 천분이 이쁘게 열었기 때문에 얘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얘는 아직 장기 이평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사둔 사람들이 많죠. 예, 장기 이평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예, 아직은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 근데 다만 이제 모든 주식들이 다 장기 이평선 봉들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델릭스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슈맥스 피델릭스 위메이드 플레이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신일전자는 요번 폭염 이슈 하나, 그리고 유유제약은 가격적인 메리트와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어떤 기타 질병들 이슈 하나,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좀 자세히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식들, 우리 또 매매도 주식들을 좀 살펴보면 드림 시큐리티는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좀 보안주에 좀 힘을, 보안 그런 이제 산업에 좀 힘을 좀 실어주기로 했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들어왔는데, 근데 그래도 마지막 날 요거는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반등이 좀 나오기 좀 쉽지는 않고 메가임디, 파버나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파버나인은 빠지더라도 중간중간 계속 거래량이 터지는 거 보면은 그래도 거래량 없이 주식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 눈에 띄게 움직임 보이는 건 아니어서 좀 시간이 좀 걸리겠다. 보라, 백금 T&A 역시 마찬가지. DKT는 매수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절호의 매수 찬스였지만 그래도 장세 때문에 매수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 비서 완벽하게 깨고 들어온 모습 얘도 여기서 반등하기 쉽지 않다. 좀 그 폴더블 폰이 그 책 이제 곧 나오긴 할 텐데 DKT는 폴더블 폰 관련주입니다. 나오긴 할 텐데 음, 차트 모양만 봤을 때는 여기서 좀 쉽지 않다. 그리고 네오티스도 들고 있는 사람 없죠. 요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화인메스틸이 조금 고민입니다. 화인메스틸 이거는 정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 주식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주식으로 봤을 때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주식보다 더 좋아 보이는 주식은 없습니다. 차트 모양을 잘 봤을 때. 근데 요 최근 요 모습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아서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좀 고민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뭐 손절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워낙에 많이 빠져서 아마 30% 정도도 많이 다들 빠지셨을 텐데 고민입니다. 이 좋은 주식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나? 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여기서 한번 한번 가격이 떨어질 때 한번 추매를 들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아직 뭘 더 추매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얘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얘는 추매가 가능한 차트가 자리가 나오면 추매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주식입니다. 파인베스트. 휴니드. 휴니드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장기 입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아직 봉들이 장기 입에서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얘는 화인베스트처럼 앞에 있는 요걸 깨고 내려오진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래서 얘네 좀 더 지켜볼 거고 피델리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화인베스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다리 큰 움직임은 없다. 크게 무너지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드림시큐트 이거 좀 근데 드림시큐트 이게 너무 아쉽네요. 이것도 여기서 더 올라가서 끝내줬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서 물려 있는 거는 기다리는 게 맞고요. 그 위메이드 플레이, 피델릭스, 그 다음에 휴맥스, 요거는 장기적인 관점을 좀 지켜보는 그 장기적인 관점을 좀 바라봐야 되는 거고 신일전자와 유유제약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입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고 그 다음 주는 장세가 좀 조정 다 받을까 이미 이제 물가 상승률도 많이 최고치를 찍었고, 그다음 환율도 최고치를 찍었으니까 그동안의 주식 장세 조정이 지금 나오는 이슈들의 선반영이 된 거 이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장세가 더 좋아지길 바라보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도 주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